나올까요? 실제로 대선을 나간다고 선언을 언제 할까요? 지금 뭐 장모 사건 재판받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좀 해결이 된 다음에 나오라고. 소문이 있어, 소문. 소문은 윤석열이 6월 6월 초에 6일 나온 날 다음에 6월 6일 날 현충사에서 출마 선언한다는 얘기가 있어. 666이네. 그 6월 초에 666이야. 책이 나오고 그 책 제목이 좀 웃깁니다. 윤석열의 시간이라고요. 네. 그쪽도 무슨 시간 뭐야? 틀- 왜 조국 전 여관님 그 베끼는 거야? 그러니까 조국을 너무 사랑했구나. 하여간 맞짱을 뜨거나 뭐 이런 모양인데 윤석열의 시간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현충일에 그냥 일반 시민 자격으로 참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날이 일요일이니까 아마 월요일 하루 동안 시끄럽게 떠들고 화요일 날쯤 6월 8일쯤 선언하지 않을까 이런 게 일반적인 대선 시나리오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한 번도 예측대로 움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자기가 부족함을 감추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검찰 그만두고 나서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질문도 질문 같지 않은 걸 던져왔던 변치광이어서 6월 8일 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6월 6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충일이요. 현충사에서 이제 그거는 마치 이순신인 것처럼. 그거는 가짜 뉴스인데 예. 차용하는 이미지는 그런 거잖아요. 일단 충청 대망론 띄우는 거지. 그렇지. 아산. 나도 아니야. 응. 우리 아버지가 충청도 출신이야. 응. 윤석열은 서울 출생이에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 차용하고 요렇게 하면서 만약에 나온다면 내가 아까 보기에 얘는 대선 포기하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멋대가리 없이 의미 하나도 없이 여기다가 그냥 보수 어르신들이나 좋아할 만한 걸로 젊은 사람들이 어필이 되겠어요? 근데 오죽했으면 진중권도 그러잖아. 이제 메시지를 내놓을 때가 됐다. 미래를 어떻게 갖고 나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윤석열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 이러고 나왔잖아요. 물론 그거는 나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얘기지만 셀카 찍어서 예쁘게 뽀샵 건드리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맨날 그런 버프를 받다 보니까 네. 윤석열은 제가 뭐하든 알아서 편집해 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6월 6일에 맞춰서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볼만한 게 되지 않을까. 폼나게. 그러면 전부 다 또 그렇게 하겠지. 숫자의 마법 뭐 이러면서 그치. 또 이때 옷 또 어떻게 입었나 이런 거 보여주고 뭐 넥타이 무슨 색 맸나 이런 그러니까 거. 야 임마 말로 왜 말로 제가 이거는 딱 한 가지 말을 조언드립니다. 못하냐? 무슨- 윤석열이 달라졌다려면 딱 하나만 고치면 됩니다. 넥타이 좀 제대로 매봐. 목에 잠그고. 윤석열은 공적인 자리에서도 넥타이 한번 제대로 맨 적이 없어요. 아니 허리띠는 배꼽아 위로 매야지. 그럼 배가 나서 어쩔 수 없어. 아니야. 당신은 배 모르겠지만 배 나와도 위에 제대로 채울 수 있어. 그리고 그쯤 되면 그 정도 챙겨 멜빵을 해. 그래야 바지가 안 흘러내리지. 다리 허우라는 뭐 하고 있어? 가가지고 빨리 그 이미지 컨설턴트 해주셔야지. 아니 내가 아는 정치인 중에 그렇게 슈트발 안 나는 사람 처음 봤는데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원래 그런 그리고 체형 정도가 다 잘 보여야 단추 되는 딱 거야. 열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잖아. 그치. 아니 사실은 앞에 단추를 못 잠그는 거잖아요. 포인트를 딱 잡았어. 어떻게 할 거야 저거. 죄송합니다. 예? 조직 충성하지 합니다. 예. 인간이 충성하지 않습니다. 예. 이러고 있잖아. 이게 뭐, 아휴, 참. 내가 슈트발이 안 한다고 칩시다.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웃기려고 하는 얘기이긴 한데요.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만약에 현충사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거라면 이건 뭐 아니 그리고 뭐 다 함께 자유당 이거 창당대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다 함께 차차차. 거기에 화평윤 씨 정치인회장이 만세삼창 부르고 난리가 났어.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거든 지금. 그러니까 거기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윤석열 쪽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라인 나가는 걸 복잡하지 않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결정된 사항들이 있으면 움직이기가 편해요. 근데 정말 음식점 어디 뭐 먹을까 하나 해도 종류를 안 정해놓으면 힘들잖아요. 당이 만들 건지 있는 당에 들어갈 건지 우리가 새로 뭐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없는 당으로 가다 나중에 보고 한꺼번에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나가다 보니까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이 조금 그나마 머리가 있는 게 만에 하나 지금 자기네가 당을 만들면 되지 않아 하게 되면 그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쪽에 만약에 계획대로 국민의힘당이라든가 국민의당이라든가 뭐 일부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과정 때문에 윤석열의 무능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막고 있는 거죠. 만들 거면 한꺼번에 해라 하는데 6월 초 5월 한 달 이제 다 끝나갔는데 뭘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얘들 답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컨텐츠인데요. 여기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도 그 삼당 합당 이전에 김영삼의 뭐 부울경, 노태우의 TK, 그리고 김종필의 충청, 그리고 호남의 김대중 뭐 이런 선거를 하겠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때 당시에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뇌가 거기에 굳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사 쓰는 사람들 중에서 논설 쓰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때 사람들이잖아. 그때 젊은 날을 보내면서 이상한 것만 배웠다고. 그리고 정치권 그 기웃기웃거리면서 돈 뒤로 뭐 하는 거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뭐
걔네들이 가면은 그냥 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투명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빨리 정리가 돼야 돼. 지금 뭐 대기자니 뭐니 하면서 그 언론사에 있는 그렇지. 거들먹거리는 인간들, 뭐 논설위원이 이렇게 있는 인간들 있잖아. 주로 뭐 60대 이상 좀 빨리빨리 솎아내줘야 그런 식으로 정치를 조언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제 정확하게 자기 컨텐츠 갖고 너 어떻게 세상을 달라지게 할 거니? 어?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그 조그만 초등학생 꼬마도 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 사람한테 착한 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책이 없어 정책이. 윤석열은 사실 만약에 진짜 대권을 꿈을 꿨다면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한 용감한 검사라면요. 대선을 나와도 5년 후죠. 지금 어떻게 나와요 사실. 그렇지. 그 깜냥이 안 되는데. 아니, 그리고 솔직히 용감한 인간이 그렇게들 다 덮어줬냐? 덮어주는 게 용감한 거야? 응. 아니 파낸 거보다 덮은 게 더 많어. 실제로 알고 보면 판 것도 보면 박영수 특검이 다 팠어. 그 측근과 가족에 대한 수사는 아예 안 한 사람이 사실 윤석열처럼 업적이 없는 총장이 없어요. 맞아요. 사실상 예를 들어 정경심 재판을 한번 봅시다. 네. 지금 뭐 재판장이 이제 정경심 변호인 측의 어떤 주장을 좀 받아주는 상황이래요. 네. 조금 더 재판이 더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1심에서 난 유죄 등을 봐도요. 이걸로 재판에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요거 지금 그러니까 표창장인 위조가 사실이라고 한번 쳐보자. 사실이 아니지만 그거 유지 하나 받아내려고 70군데 압색하는 그건 병신이지. 그게 검찰이 할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일선 변호사들 얘기를 들으면 입이 이렇게 한 발 나와 있어요. 진짜. 그 조국 수사하고 뭐 울산 수사하고 뭐 하여튼 온갖 정치인 수사를 하느라고 전부 검찰들을 갖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다 보내니까 일반 형사 사건이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수사가 여기서 사실 말이야 검찰이 하는 일 중에서 형사 사건 일반 형사 사건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여태껏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것이 이제 경찰로 넘어갔지만 근데 그렇게 수사가 하나도 안 돼갖고 흐지부지 된 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다 불만을 터뜨리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가장 정말 나중에 보는 게 맞지. 나중에 이제 역사에 기록될 때 검찰을 죽인 검찰. 맞아요. 아니,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 그건 정확하게 맞는 게 공수처법을 통과시켰고 네. 본인이 청문회 때 들어가서 국회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말을 바꿨지만 결국 바꿔낸 건 없이 자신의 만행으로 인해서 이 다른 법 6가지 마저 뺏어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까지 나왔으면 무능의 끝이죠. 그렇죠. 검찰의 종말을 가져왔던 사람이 윤석열이다. 본인이 정치인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대선까지 가지 못했다.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길 그러니까 기대합니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기간 동안만 우리가 이렇게 깊숙하게 분석을 해봐도 문무일보다 못했던 게 문무일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많이 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서 오히려 존경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는 비상상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검찰이 잘못했던 과거에 대한 사과도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윤석열 과거사위도 만들었잖아. 아니면 윤석열이 예를 들면 무슨 뭐 어마어마한 무슨 조폭과 결탁한 뭘 잡아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어. 묘한 쉼표로 느낌이 확 달라졌는데. 표창장 그 위조인지 아닌지 사실상 뭐 이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상 70군데 이상의 압색을 했으면 이건 가성비 너무 떨어지는 새끼지. 그럼 아니 지금 솔직히 말해서 가상화폐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코인 거래소들이 생겨가지고 다단계로 피해보는 사람이 수천 명인데 제대로 수사하니? 수사 엄두도 못 내고 있대잖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가 뭐 충청 대망론이네 파평용신이 요건 지우고 요거 선거 안 돼. 지금은 21세기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문제는 공약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게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체화돼서 그거를 공약화시키고 그 이미지를 얻는 거거든요.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 뭐 이런 거 생기는 것처럼 윤석열이 공약을 뭘로 들고 나올 수 검찰 있어? 지키기. 경찰이 지키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거의 이러고 다니잖아. 막. 그쪽에 나올 공약들 이게 정치가들이 이거는 기본인데요. 의외로 민간 영역이라는 기업가들이 정치에 들어오고 난 다음 맥을 못 춥니다. 그냥 들어서 자기 머리 좋고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법 만들면 될 거야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하던 사람들이 들고 올라와요. 아, 말 그대로 들어야 되는구나. 이게 의외로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건데 정치는 돌아가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쪽인데
추미애 장관이나 안 그러면은 그 밖에 뭐 여러 사람들 얘기할 때 윤석열이 정치로 넘어오면 약하다 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윤석열은 누구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 밑에 신복들이 했던 걸 결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틀을 짜서 애들한테 뿌렸다면 진짜 나쁜 놈이었겠지.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 밑에 권력을 탐하는 박찬원이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올라서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양반은 밖에 나와서 정치에서 자기가 결정하게 되면 어딜 갔다 오게 되면 현명한 정치가는 저 지역에 뭐를 해줘야겠다. 공약이나 뭐가 하나씩 생겨요. 그게 없으면 정치인이 아니야. 근데 윤석열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가서 질문도 못하고 누가 써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정치 영역으로 나와서 대선 공약 작은 거든 큰 거든 이재명이 튼튼한 건 작은 시를 해봤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를 해봤어. 이거 둘로 쪼개야 된다는 얘기서부터 근데 눈에 확 나갈 때 문제가 됐던 알턴리 뽑는 것도 잘해본 거죠. 사랑니 뽑듯이 계곡 청소하고 이런 거 해가면서 사람들 마음을 산 거예요. 정치는 아주 작은 일을 해서 사람들 마음을 사면서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는 누군가에게 보여준 정책까지 줘야 되는데 윤석열이 그 복잡한 일을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지. 그리고 정치는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처럼 상상력 없는 인간 처음 봐. 윤석열의 특히 압색. 압색을 하고 그거 갖고 조작을 하는 어떤 꼼수는 있을지 몰라도 압색. 상상력이 없어요. 내가 그 얘기 잠깐만 짧게 하고 형한테 마이크 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석열식 수사에 대한 검찰의 불만이 많았다. 내부적으로 뭐냐면 나올 때까지 터는 방식 있잖아요. 이게 윤석열이 구수한 거랑 캐릭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뽀인 거지. 뭔가 과학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나올 때까지 털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밑에 압색 나간 애들이 가져와 하면요. 어떻게든 유죄 입증을 해야 되니까 저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정치 수사를 하면 그렇게 돼요. 왜냐면 윤석열이 빡쳤거든. 내가 말이야, 성대모사 되려나? 내가 말이죠. 조국 장관의 아닌가요? 내 목소리로 할게요. 조국 장관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장관 임명을 꽤? 자기는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입증하다 보니까 그만 압색이 생긴 거고. 맞아. 다시 한번 말할게요.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더 많은 수사팀과 압색을 했는데 지금 재판하는 거 봐봐. 이 자체가 정경심 교수가 감옥에 살고 있어서 사실 문제인 거죠. 윤석열은 지금 탄핵감이에요. 그럼요. 그냥 쉽게 보면요. 윤석열 같은 유형이 많았던 데는 80년대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물고물하든 뭐하든 정권을 맡는 것을 하다가 중간에 지가 빡치면 자기 삘 받아서 사람 심하게 나가고 우리가 수많은 영화에서 봤었던 곽도원 씨가 열연했었던 그런 아주 나쁜 검찰 같은 느낌을 그대로 20년이 아니라 40년쯤 후에 다시 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옛날 방식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근데 찍어줄 사람들은 다 요즘 사람이야.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윤석열이랑 붙어도 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말싸움할 때 추미애 장관은 사실 보호막을 입고 있었던 게 문재인도 신경 쓰이고 정부도 신경 쓰이고 내가 장관인데 하면서 참는 게 있었죠. 근데 이노님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니어서 정치에서 1대1 토론한다고요? 윤석열이 1시간도 못 버텨요. 바닥 드러내는 건 아주 쉬워요. 우리가 토론을 우습게 보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보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윤석열은 이준석한테도 져.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둘이서 앞에 한 10분 시작하는 거 보고 뭐야 이거 깡통이잖아 라고 진짜 안철수를 우리가 흉보게 되고 그게 여과 없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윤석열은 그래서 어떻게든 신비해 보일 때까지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불러내야 그래서 6월 초에는 사실 난 못 나온다. 검증 기간이 짧을수록 좋으니까. 못 나오고 실제로 나온다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백신을 갖다 많이 맞고 나서 코로나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는 그런 7월 말 이후 그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럴 때 슬그머니 이렇게 나올 생각을 갖다가. 근데 이게 7, 8, 9가 되게 재밌는 게 민주당 후보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7, 8월에는 요즘 보복 소비라는 말이 나와요. 몇 달 동안 우리가 소비를 하지 못하고 살았어. 근데 날씨만 풀리고 나가기만 하면 내가 다 질러버릴 거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제주도에는 그 펜션이니 뭐 이런 데가 없어. 다 예약이 돼 있어. 사람들이요 윤석열이 속성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회는 검찰총장처럼 압색 이게 아니고 그렇지. 수도 없이 많은 켜켜이 쌓여있는 문제가 있는데 정치인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역사성과 자기 가치관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뭐 지금의 논란 중에 하나 부동산세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누구 꼬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김진표 코치를 받으면 안 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윤석열이 뭔가 어설프게 됩니다가는 진짜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재명보다 토론 잘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 현 시점에서는 없어요. 정치가로서는 없어. 예.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많은 분야를 겪어봤고 해봤고 그 작은 데서부터 이재명의 특기 중에 하나가 복잡하고 어렵고 주저하고 싶은 상황에 나가서 맞닥뜨리고 당사자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가 걸림돌이냐 이거 바꾸죠라고 하는 치고 나가는 게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검찰개혁 관련돼서 저희가 검찰개혁 앞에 집회를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때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오는 한 대선 이슈에서 검찰개혁을 끝내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언급이라도 해야 돼. 그 윤석열을 떨어뜨리면 그때부터는 더 나은 사회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되겠지만 윤석열이 살아있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발표를 안 하고 있으면 누가 됐건 검찰개혁을 하고 있다는 걸 해야 되는 쪽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법조인 출신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나가서 지금 이재명 변호사죠. 그리고 실제 변호인은 못할지 모르지만 행정가를 그거 갖고 있으니까 법률은 언제나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법률 출신을 했었던 거 지금 잘 못 보고 아주 국지적인 것만 보고 있는 뭐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말하는 것들이 지금 벌써 말실수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렇죠. 정세균 같은 경우 전혀 앞뒤 그거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준석에 편승하려다 갑자기 꼰대가 돼버렸어요. 본인 스스로 이제까지 했던 걸 갖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젊은 층에 점수를 읽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회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멀어지고 리그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고 이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공격은 아닌 것 같지만 여전히 윤석열 공격을 해야 된다. 근데 다른 걸 떠나서 그쪽 자체는 너무 불확실성이 큰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뺏길 거다라고 하는 인식은 일부는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쪽은 지금 주자 리스크가 너무 큰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이게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상태.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저쪽이 어떤 정권 교체 바람을 일으키는 걸 막아주면 돼요. 주자들 갖고 경쟁력은 분명히 우리 쪽에 더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저쪽이 국민들한테 일종의 이제 마취 효과를 줘서 정권 교체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거기 휘둘리기 시작한 게 바람이거든요. 그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줘야 된다. 당연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다라는 사실과 이재명 같은 강력한 그 지금 후보가 있다는 것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기 4분 5일 나고 그냥 다 쪼개지고 철새들 막 다 떠나가고 막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그런 상황이야. 근데 그걸 누가 다 잡고 있느냐? 대통령이 지지율을 잡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대권 후보로서 이재명이 강력하게 잡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이럴 때 정말 당내 개혁도 좀 화끈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둥 중에 가장 큰 기둥이 문재인, 이재명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둥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놈들이 이제 또 갈라치기 시도하는 거예요. 저질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이 되면 한 달 안에 문재인 구속된다. 이런 미친 새끼는 그 형님은 그래야 자기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없고 심지어 그 당에서 자기가 뽑아놓고 자기 밑에 있었던 배현진 같은 사람들이 이제 줄을 바깥 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외로워요. 키워줘서 5%라도 되고 있는 후보니까 저는 목표가 이겁니다. 이 우리 선거에서 대선이 1대1로 가면 힘듭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경험해 봤잖아요. 누가 됐건 제3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똘똘한 제3후보가 없으면 제3후보를 여럿 키우면 됩니다. 우리 지난번 선거 때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나왔던 걸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저희가 효과적으로 이간질을 하고 대선에 이기려면 보기 싫어도 홍준표도 조금씩 키워가면서 5%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유승민은 그래봤자 뭐 이준석 때문에 어떻게든 크게 될 거고 다른 사람들도 좀 많이 키워줘야 된다라는 생각 그런 말씀드려요. 윤석열은 사실 나오길 기다리고 있잖아 우리가. 빨리 해봐 이런 그러니까 거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지금. 왜 남자들 그 외출하려고 하는데 먼저 나가서 담배 하나 피고 있잖아. 근데 식구들이 안 나오면 사람 미치거든 짜증나거든요. 거부가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뭐 이거 하고 있는데 나갈까 말까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나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야 놀랍게도 옛날에도 그랬었나 봐요. 한자를 보면 민첩할 민자가 집안에 엄마가 앉아 계시고요. 밖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게 민첩할 민자예요. 맞아. 아 나 빨리 좀 나와봐봐. 좀 우리가 윤석열을 이렇게 대놓고라도 뭔가 하지.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훨씬 쓴 거 아니야. 그렇지. 괜히 윤석열한테 그 시간 도착한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진짜 이 장모의 재판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아예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장모가 저러다가 덜컥 구속돼 버려봐. 나올 수 있겠어? 나는 그 반대로 나올 의미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봐. 반대로?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캐릭터가 조국을 장관 임명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쌩 깠어. 그러니까 막 쳐가지고 저짓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그냥 뭐 마적대처럼 막 마적대처럼 복수할 거야. 이런 캐릭터에 가까워. 장모님 복수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그 손동작 재밌네. 맨날 이것만 보다가. 그걸 앞으로 못 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앞으로 못 나와서. 앉습니다. 나 그거 이해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정상회담 할 때 품격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봐요. 바이든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바이든하고 문 대통령하고 그 이야기가 아니야. 뭐 이렇게 바이든하고 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때 진짜 품이 있더라고. 멋진 남자들이더라고. 멋지더라고. 그 앉아가 이렇게 제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제낀 것도 아니고 뭔가 적당하게 제꼈는데 신사들이 앉아서 이렇게 뭔가 품격을 그러니까, 여유 있게. 그야말로 젠틀맨 리그 그 옷 잘 입고 품이 갖추고 무엇보다 이번 만남이 좋았던 게 뉴스나 이런 모든 것에서도 있지만 바이든이 사실은 준비 안 되고 미국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때 아무도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트럼프가 연임할 텐데 내가 거기 나가서 왜 줄을 서? 그러고 있었을 때 바이든이 됐는데 지나면서 역시 오래 정치한 사람은 정치한 사람이더라. 판단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조건 트럼프가 싫어서 깽판 쳤어도 국제정치상 뭐라고 못해요. 근데 제대로 보는 게 있는데 자세나 이런 것들이 왜 그런 거보다 보면 나 진짜 해줬다 뭐 이런 생생낼 법도 트럼프 같으면 10번도 더 냈어. 보기 참 좋더라. 여러 번 봤어요. 오바마 자기 조카가 뻘 되는 사람 밑에서 무려 8년 동안이나 부통령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정도 되니까 국정을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텐데 윤석열은 뭐 우리가 싫어서 할 말이 아니라 뭔가 지금은 대통령 선거에 나올 타이밍이 아니라니까요. 나라 망할 일이 있어요. 우리 저 구독자 중에서 한 분이 낸시 펠로시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해외 토픽 된다. 낸시 펠로시가 이제 손만 닦는 게 아니라 진짜 눈을 닦고 싶어질 것 같아. 안 본 눈 삽니다. 뭐 이럴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 확신하시겠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일 없습니다. 그럼요. 이 지지고 볶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적이니까 그자가 진짜로 대통령 선거 나오려고 그 지랄 했구나. 문 대통령 관련한 그 사건들만 촉촉 뽑아와가지고 압색하고 그 지랄 했구나.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면 복수의 정치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 정치가 아니죠. 생각하는 거지. 복수는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화해를 일궈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못마땅한 게 있어도 조금 양보하고 화해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그런 막상 얘기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팍 뜨는 게 보수는 그래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미는 이유. 박근혜가 있으면 누가 해도 상관없어. 라는 얘기가. 갑자기. 그러네. 박근혜도 했는데, 걔는 몇 년, 3년 했는데, 윤석열이 왜 못하겠어? 박근혜보다 낫겠지. 갑자기 급공감이 되는. 그러네. 윤석열이가 대통령 지야. 한동훈이가 실세하면 되겠구만. 아, 진짜. 줄리가 하든지. 그래서 한동훈을 갖다가 자르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박근혜를 사면하면 안 된다는, 아우, 정말. 아이, 어싹했어 방금. 아우, 죄송합니다. 예. 아, 참. 즐겁게 하시자고요. 네. 내가 장담을 한 건데 정권 뺏길 일 없어요. 여러분들만 실망하지 않는다면.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국의 시간. 지금 예약을 하시는 게 도움됩니다. 그 자체가 화제가 됩니다. 어차피 살 거 먼저 사세요. 배송만 선주문 해주죠. 하세요. 선주문. 자, 다 선주문 합시다. 한 권만 사시지 말고요. 여러 권 사서 나눠주세요. 그럽시다. 나도 우리 구독자들한테 선물이나 좀 해야 돼. 네. 자, 조국의 시간. 이 조국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개혁을 바라는 우리들의 시간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의 시간 여러분들 꼭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